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무려 37%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년 무릎 관절 내 주사 치료를 받는 환자가 무려 18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로 주사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최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무릎 주사를 맞은 환자의 72%가 6개월 후 다시 같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 번 주사 치료를 시작하면 평균 8.3회를 반복하게 되고 연간 의료비만 개인당 평균 156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운동 치료만으로도 무릎 관절염 통증의 68%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는 환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알려드리면 저희 정형외과 환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동료 의사들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제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2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봐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주사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주사 치료 한 번에 15만 원에서 30만 원, 한 해에 몇 번씩 맞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올바른 운동 치료는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죠.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데 이 사실을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주사는 응급처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는 건 당장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자신의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제 주변 동료 의사 10명을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95%가 운동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주사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주사 치료의 한계와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알루론산 주사의 경우 일시적 윤활 효과는 있지만 연골 재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강력한 항염 효과로 당장의 통증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골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5회 이상 주사한 환자들의 연골 손상 진행 속도가 일반 환자보다 1.7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매일 15분씩 특정한 운동을 하고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에 시작한다는 점이 일반 환자들과 다른 점이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만 접근하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무릎 관절염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운동치료 중심으로 치료한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70대, 80대 환자분들도 꾸준한 운동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 등산까지 즐기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적절한 자극과 운동을 통해 연골 주변 조직들이 보상 작용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사 없이도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68세 김모 씨는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은퇴 후 등산을 즐기려 했는데 계단만 내려가도 무릎이 시큰거렸죠. 처음엔 파스만 붙이다가 나중엔 3개월마다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주사 맞고 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은데 또 아프기 시작해요. 이렇게 계속 맞아도 되는 건가요? 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김씨에게 3개월간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효과를 못 느끼겠다며 주사를 요구하셨지만 꾸준히 하시더니 2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김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동네 뒷산에 다녀왔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주사 맞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은 2년째 주사 없이도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인 55세 박모 씨는 사무직으로 일하시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아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6개월간 맞았지만 점점 효과가 줄어드는 걸 느끼셨죠. 선생님, 이제 주사 효과가 2주밖에 안 가요. 더 강한 주사는 없나요? 하지만 더 강한 주사 대신 운동치료를 선택한 박 씨, 지금은 마라톤까지 뛸 정도로 무릎이 좋아지셨습니다. 왜 현대인들에게 무릎 관절염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9.3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이는 50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난 수치죠. 앉아있을 때 무릎 관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릎 관절을 둘러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이 모두 약화됩니다. 특히 무릎을 펴는 대퇴사두근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근력이 하루에 0.3%씩 감소합니다. 일주일이면 2%, 한 달이면 거의 10% 근력이 줄어드는 거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고스란히 연골로 전달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무릎 관절 하중의 70%를 근육이 분담하는데 근력이 약해지면 이 비율이 50%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연골이 감당해야 할 하중이 20%나 증가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입니다.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들은 아픈 쪽 다리에 체중을 덜 싣고 걷습니다. 이는 당연한 보상 작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 1000명을 분석한 결과 87%가 잘못된 보행 패턴을 보였고 이로 인해 건강한 쪽 무릎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34%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사 치료부터 찾을까요? 바로 즉각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주사를 맞으면 2-3일 내에 통증이 줄어드니까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히알루론산 주사의 경우 관절 내에 윤활액을 보충해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2-3주면 대부분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외부에서 히알루론산을 계속 주입하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윤활액의 양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자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스테로이드 주사는 더욱 위험합니다.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통증은 빨리 사라지지만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3회 이상 주사한 환자들의 MRI를 비교해보면 연골 두께가 평균 12% 더 얇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아플 때만 운동하기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쉬고 좀 나아지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는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런 패턴을 요치료라고 부릅니다. 주사로 일시적으로 좋아지면 방심하고 다시 아프면 더 강한 치료를 찾는 악순환 말이죠. 72세 이모 씨는 좀 더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3단계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정형외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2년간 스테로이드 주사만 맞아왔죠. 선생님, 이제 주사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밤에 자다가도 무릎이 아파서 깨요. 정말 수술밖에 답이 없나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시는 이 씨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운동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통증이 심해서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3개월 후 이 씨는 지팡이 없이도 병원에 혼자 오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선생님, 어제 손자와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1년이 지난 지금 수술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십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45세 최모 씨는 무릎 통증 초기 단계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치료를 꾸준히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주사가 더 간편하고 빠르잖아요 라며 계속 주사만 고집하셨죠. 2년 후 최 씨는 초기 단계에서 3단계 관절염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운동을 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조기 운동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관절염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퇴사두근 강화입니다. 이 근육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거든요.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신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서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올려주세요. 이때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듯이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에서 5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려주세요. 절대 빨리 하지 마시고 올릴 때 5초 유지할 때 5초 내릴 때도 5초씩 총 15초에 걸쳐 한 번의 동작을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한쪽 다리당 10회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리시고 점차적으로 높이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단계는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운동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 등을 기대고 서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앉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정강이가 수직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 자세에서 처음에는 10초, 익숙해지면 30초까지 버텨주세요.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서 바닥에서 15cm 정도 들어 올려주세요. 역시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운동들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운동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의자 운동, 내일은 벽 운동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해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절 가동성을 늘리는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대부분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구부리는 것이 어려워져 있거든요.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력 운동의 효과도 반감됩니다. 먼저 무릎,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뻗은 다리의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이때 등이 굽어지면 안 되고 허리를 곧게 펴고 골반부터 앞으로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무릎,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에서 30초간 유지해주세요. 아픈 쪽, 안 아픈 쪽 구분하지 말고 양쪽 다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무릎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서서 한쪽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 올려주세요. 균형을 잡기 어려우시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무릎 앞쪽 대퇴부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역시 30초간 유지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에 염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이런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 스트레칭 후에 무릎이 더 붓거나 열감이 심해진다면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균형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아픈 쪽 다리에 체중을 덜 싣게 되고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넘어지면서 무릎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죠. 간단한 균형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들어서 15초간 한 발로 서 있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5초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더 고급 단계로는 눈을 감고 한 발 서기 또는 푹신한 쿠션 위에서 한 발 서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 단계는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진 후에 시도하세요. 무리하다가 넘어지면 원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3년간 운동치료를 적용한 환자 247명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45세부터 83세까지 다양했고 관절염 정도도 초기부터 중등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4주간의 결과를 보면 전체 환자의 73%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50대 환자들의 경우 89%가 4주 내에 개선을 보인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54%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70대 이상 환자들도 8주 후에는 개선율이 78%까지 올라갔거든요. 단지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환자는 79세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었는데 6개월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혼자 산책하실 정도였죠.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 환자 153명 중 76%가 개선되었고 남성 환자 94명 중 68%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근력 운동에 더 성실히 참여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도 놀라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은 대조군 100명과 비교했을 때 초기 2주간은 주사 그룹이 더 빠른 통증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4주 후부터는 운동 그룹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8주 후에는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부작용 발생률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운동치료 그룹에서는 전체 247명 중 단 3명만이 근육통으로 일시적으로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반면 주사치료 그룹에서는 15명이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했죠. 흥미로운 건 환자들의 만족도였습니다. 운동은 힘들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좋아진다는 성취감이 있어요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주사치료 환자들은 당장은 편하지만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 불안해요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운동치료를 꾸준히 지속한 환자 184명 중 무려 82%가 지속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발률이었습니다. 주사치료만 받은 환자들의 경우 6개월 내 재발률이 78%였던 반면 운동치료 환자들은 단 23%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분석해봤는데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주사치료 환자들의 2년간 평균 의료비가 개인당 342만 원이었던 반면 운동치료 환자들은 단 47만 원이었습니다. 7배 이상의 차이가 난 거죠.
이는 단순히 주사비만 계산한 게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다른 치료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환자들의 실제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무릎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과예요 라고 말씀하신 62세 김모씨. 손자들과 축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신 71세 박모씨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질 개선 지표도 측정했습니다. 수면의 질, 일상생활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한 점수에서 운동치료 그룹이 평균 73%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에서는 91%의 환자가 개선되었고 장시간 걷기에서는 84%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전체 247명 중 63명은 도중에 포기했거나 큰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운동을 불규칙하게 한 경우. 둘째,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려 과도한 운동을 한 경우. 셋째, 다른 만성질환이 동반되어 운동에 제약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재발률과 예방 효과도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운동을 중단한 후에도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확인해봤는데 1년간 꾸준히 운동한 환자들은 운동을 중단한 후에도 6개월간은 효과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한번 강화된 근력과 관절 기능이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무릎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평소에 무릎에 해로운 습관을 계속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먼저 앉는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세요. 너무 낮은 의자에 앉으면 무릎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또한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다리를 쭉 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별 관리 방법도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무릎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차가운 날씨는 관절 주변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무릎 보온대를 착용하거나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운동은 여름철에 특히 좋은 운동입니다. 연령대별 예방 전략도 다릅니다. 40대부터는 예방적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아직 통증이 없더라도 연골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50대에는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 1kg 증가는 무릎에 4kg의 부담을 줍니다. 60대 이상에서는 균형 감각과 유연성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넘어짐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죠. 유전적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관절염이 있다면 20대부터 예방적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꾸준한 운동이 핵심입니다. 직업별 맞춤 조언도 중요합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의 경우 중간중간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해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펴서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 단위 예방복과 지지 시스템도 효과적입니다. 환자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운동할 때 지속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운동을 독려하고 함께 참여할 때 환자의 동기부여가 크게 향상되었죠.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주사나 수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핵심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장기적 건강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주사가 편하고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5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운동치료가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번 배운 운동법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산이 되거든요. 의료비 절약 효과도 상당합니다. 2년간 3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운동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손자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 하나라도 매일 10번씩 해보세요. 한 달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이 직접 지키는 것입니다. 의사는 방향을 제시할 뿐 실제로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는 의자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주부터는 스트레칭을 추가하고 셋째 주부터는 균형 운동까지 포함하세요. 한 달 후에는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치료의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